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선조협회가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어려운 변동성 장세에 따라 정말 어려운 주식시장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꾸준히 장기 투자 이어가시느라 정말 너무나도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 일단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따라 정말 답답한 주식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어려운 주식시장이 다시금 반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황 체킹이 중요하니까요. 시황 체킹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댓글을 통해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함께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정말 잘 나가던 시기에는 국민주라고 불리며 정말 동학개미, 그러니까 최애 가장 좋아하는 주식의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차트를 보셔도 점점점 우하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6월 30일, 그러니까 지난 6월달 기점으로 봤을 때 57,000원의 거래를 마치며 지금 이제 하락률은 무려 27.48%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하락률은 21.95%보다 낙폭차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보니 52주 신저가 기록을 함에 따라 여러 차례 새로 썼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매일매일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시황을 토대로 설명을 정말 많이 좀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이슈가 아무래도 크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이 됨에 따라 거시경제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현재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그리고 IT 제품 수요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6월달까지 전후로 봤을 때 2분기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기점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재고 회전 일수는 평균 94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보다 대략적으로 한 2주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 회전 일수는 가전제품이나 재고가 결국에는 매출로 전환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마트폰 역시 이번 이제 2022년도에는 워낙 증시가 좋지 못함에 따라 수요가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3,500만 대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 실적치는 대략적으로 13억 5,70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이제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 역시 지금 좀 하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3분기 디램에 대한 가격, 이 디램에 대한 가격 또한 전분기 대비 대략적으로 평균 3에서 8% 정도 좀 이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추가적으로 낸드 플래시 가격 또한 0에서 대략적으로 한 5%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전망 역시 이러한 이제 장세가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 실적 전망 또한 좋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락의 주가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있으면 저는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단락의 주가가 빠진다고 한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2분기 전망치에 따라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대략적으로는 한 2% 정도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76조 1천억 원의 정도를 좀 기록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영업이익 또한 예상치는 14조 3천억 정도로 직전 분기 대비 2% 증가한 금액으로 봤을 때 증권가에서 제시한 영업이익은 한 15조 2천억보다는 좀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수요 부진과 그에 따른 가격이 좀 이제 하락을 했고요. 이 가격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이 하락을 함에 따라 세트 그러니까 완제품 부분의 출하량 감소와 그에 따른 원가 부담이 지속이 됨에 따라 연간 기준 실적도 당초 예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그 상태로 좀 밑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시황에 따라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하반기에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결국에는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이 변화를 함에 따라 결국에는 수요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요 이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부정적인 이제 전망이 나오며 그에 따라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해서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외인들이 빠져나가는 대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지금 외인들이 얼마나 판지 아시나요? 선주패 가족분들? 외인들은 지금까지 대략적으로는 9조 원 넘게 삼성전자를 팔아치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조가량 팔아치우면 누가 매수를 하나요? 바로 우리 동학개미,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저와 함께 꾸준히 주식수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목표치를 좀 살펴보면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6월달 기준 목표치로 봤을 때는 74,000원 그 시점에서 현재 89,000원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많게는 10만원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아마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7만전자만 먼저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8만전자 목표치대로만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미래에 대한 주가는 그 누구도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개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그러니까 이제 6월달 말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6월 29일 요까지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 순매수 종목 1위에 개미 투자자가 1위를 등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는 개미 투자자만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금액은 15조 원가량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 주식 투자에 대한 열풍이 불어옴에 따라 결국에는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는 바로 삼성전자가 연간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종목 1위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해 모두 삼성전자 우선주도 2위를 차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미래 전망치가 상당히 밝고 앞으로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 나갈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간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0조 원가량을 내는 실적 체력에 비해서는 주가 하락폭이 조금은 가하다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매력이 돋보이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삼성전자 위기 관리 능력과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해도 상태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시경제 환경과 투자 심리가 최악을 내달리고 있는 만큼 일시적으로 추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굉장히 높은 바로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안정화되지 못함에 따라 결국에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결국에는 일시적으로는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8년부터 2019년 요 시기가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슈퍼 호황기를 거쳤던 슈퍼 사이클 시점이었는데요. 요 시점에도 삼성전자는 일시적으로는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악재성 이슈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를 됨에 따라 결국에는 PBR이 1.07 어떻게 보면 거의 한 배 정도는 이제 적용을 함에 따라 53,000원까지 하락을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과거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기록을 했던 이 PBR 네, 이 PBR을 토대로 저점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미래 전망치에 따라 뭐 약간은 조금 악세성 이슈도 있지만 결국엔 삼성전자는 이를 해결을 하고 미래 차세대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조표가 좀 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